보통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예. 이런 질문 많아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뭐 제가 한 3억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저 소득 얼마 정도 필요해요? 약간 이런 거. 그쵸, 네. 그쵸. 또는 뭐 1, 2억 하는데 그럼 연봉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제 예를 들어 4억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 정도 돼야 할까요? 이게 이제 대출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여쭤보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그러면 그 주택담보대출도 여러분 내가 정책자금 대출로 받을지 아니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로 받을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떤 차이인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은행권 주담대로 받는다. 그러면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인 주담대는 DSR을 보기 때문에 네, 정책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DTI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연봉 따라서 그다음에 부채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억을 은행권 주담대로 받을 때는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4%로 실행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 딱 치면은 그렇죠. 많이 쓰죠. 뭐 대출 이자, 대출 상환 금액, 매월 상환 금액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대출 얼마 있고 내 연봉이 얼마 있고 금리 넣고 이러면 상환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매월 상환 금액이 대략 1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DSR 알죠, 여러분? DSR이라는 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그 비율이 차주별 DSR이었을 때 40%를 넘지 못한다. 그렇죠. 이금융은 50%까지는 봐주지만 일단은 기본이 40%잖아요. 그 40% 내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분자에 지금 주담대 원리금 또 기타 대출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 분모로 이제 나누는 게 DSR 비율이니까 그렇죠. DSR을 계산해 보면 매월 상환 금액을 190만 원 분자에 넣는 거죠. 네, 넣고 40%에 맞춰 보면 우리가 분모인 연봉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꿀팁은 우리가 연봉 같은 경우에는요. 새 전을 쓸까요? 새 후를 쓸까요? 새 전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안 그래도 지금 해보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파송님이 너무 대출 전제라서 말해버렸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채팅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원천징수를 뽑는다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뽑을 때 새 전으로 봐주기 때문에 네. 소득을 인정할 때는 새 전으로 보고 그다음에 매월 상환 금액을 190만 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세후 월급 같은 거는 400만 원이면은 이제 DSR 40%. 근데 새 전이면 더 이제 높을 수도 있겠죠. 그 연봉 한 5,700 정도 되는 걸로 하면 내가 이 4억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금융권 주담대를 받는다 치면 50%에 맞추면 되니까 세후 월급 330만 원, 뭐 연봉 한 4,560만 원이라도 4억 주담대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게 더 낮아질 수 있는 건 DSR이 50%까지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당연히 본인의 소득 정확한 거, 그다음에 뭐 만기,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이제는 스트레스 DSR도 도입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2에서 4%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부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계산해 드리는데 이제 스트레스 DSR 말씀드릴 텐데 이거 제가 이 표는 한번 캡처하셔도 좋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거를 지금 DSR 그 스트레스 DSR부터 말씀을 드려야 헷갈리지 않겠어요.